안녕하십니까, 안동우입니다. 2019년 9월 23일 장시작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간 일정을 보면 9월 23일 월요일 시카고 패드의 내셔널 액티비티 인덱스 8월 지수가 발표되고요. 이런 건 큰 의미 없고, 9월 24일 날 이제 상원 또 오타나는데 법사위원회에서 독점 금지에 관련된 이야기 있는데, 요거는 개별 기업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이키, 오토존, 카맥스 같은 실적 발표가 있는데, 나이키에 대해서 뒷부분에 이야기해 보겠고요. 그리고 9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은 133.3이고 8월은 135.1이죠. 그래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일은 8월 신규주택 판매 발표가 있고, 요건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26일 목요일은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마이크론과 팩트셋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27일 금요일은 8월 내구재 주문, 8월 개인소득 지출 이런 쪽 발표가 있습니다. 아주 그 방향을 바꿀 만한 내용은 없고, 개인적으로 뭐 나이키나 마이크론 같은 실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보여야겠죠. 첫 번째 보시면 미국 그 3분기 성장률 전망을 1.59%에서 2.24%로 대폭 상향을 뉴욕 연준에서 했습니다. 뉴욕 연준의 경제 성장률 추정 모델인 나우캐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3분기 전망치를 대거 이제 인상을 했거든요. 그림에 보시면 인상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게 보이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난주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코멘트들을 보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하나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가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돌아섰습니다. 저번에 이제 0을 넘어섰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단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접어도 될 만큼의 수치가 나온 거죠. 이 경제 지표들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과 지금 걸 연결하고 지난주 패드의 그 코멘트를 보면 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점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들어 이제 미국 경제가 되게 그 시장 예상을 웃돌았었죠. 그에 따라서 지난달 그 무역 전쟁과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는 부분이고요. 이 지수는 아까 말했듯이 11개월 만에 최고치고, 좋게 나오는 지수가 기존 주택 판매,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등이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과 연결해서 카플란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예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크게 볼 건 없지만, 일단은 이 카플란 총재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인하는 없다고 자기는 이제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죠. 하지만 마음은 열려 있다고 하면서도 연내 추가 행동에 나설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 국채 장단기 수익률이 내렸죠. 이게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상 기류와 관련되어 있었고, 아무런 그거 없이 차관급 회의가 끝났고 농장 방문도 없었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 빅딜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시장에 좋은 뉴스가 아니죠.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그 유럽 제조업 침체 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독일만 과자인데 프랑스도 별로예요. 독일 제조업 지수, 서비스, 종합 지수, 이런 PMI 지수들이 전부 예상치보다 밑돌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고, 그래프를 봐도 안 좋다는 부분 나오고, 은행에 돈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정책 자체도 조금 실패로 돌아가고,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약간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돈이 돌았으면은 이런 부분의 둔화가 더디거나 좀 반등이 나왔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졌다. 그런 것도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연찮게 일본 기사를 봤는데요. 이 아마존에 대한 기사인데, 이걸 보시면 미국 소매 유통 점포가 3년 만에
1만 개가 사라졌다, 이런 그 타이틀이었는데,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점포 폐쇄 면적과 주가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점포 폐쇄 면적이 상당히 그 픽 많아졌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주가 조정이 이제 점포 폐쇄 면적하고도 이게 피크를 치는 게 아닌가 하면은 그 이후에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그림은 아마존과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것인데요. 약 2.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상태고, 리테일 부분에 있어서의 이 아마존의 위상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런 기사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개별 관심 종목에 대한 건데, 초반에 나이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4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나이키가 S&P 500이 올 YTD 기준으로 20%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나이키는 17.5%니까 언더 했죠. 그리고 지금 나이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EPS가 71센트, 그리고 매출이 104억 3천만 달러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은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가 배당금 인상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배당금을 1.16에서 1.25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팩트셋 컨센서스가 2019년 8.03달러에서 2020년 8.75달러로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주가에 상승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위워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일단 뭐 IPO가 연기되고 실제 주식은 없지만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소프트뱅크가 위워크 CEO인 노이만을 교체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패드도 이거에 대해서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이제 배드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취약하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핵심은 건물을 장기 임대 계약을 하고 실제 월세는 단기로 이제 임차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미스매치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단기로 들어왔던 월세를 내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건물에 대한 그 장기로 임대료는 내야 되고, 그런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드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경기가 호황이고 좋을 때는 잘 돌아가지만 이 극과 극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위워크의 나쁜 점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